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AI가 앞으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테니까요. 근데 그 부를 과연 누가 갖게 될 거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소수만 독점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게 모두에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거냐, 또 그 사회에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좀 익숙한 방식이죠. 재분배. 재분배라면 세금이나 보편적 기본소득, UBI 같은 거요? 네, 일단 불평등이 생긴 후에 그걸 좀 완화해 보려는 사후적인 방법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하는 식이죠. 근데 다른 접근법도 있다고요? 네, 다른 하나가 바로 사전분배입니다. 이건 좀 더 선제적인 방식인데요. 불평등이 아예 처음부터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AI로 부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기회를 만들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거군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손을 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특히 사전 분배가 왜 AI 시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사전 분배 이게 정확히 뭔지, 재분배랑은 어떤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 개입하는 시점의 차이예요. 재분배는 불평등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후에 그걸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네.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반면에 사전 분배는 불평등이 심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원인 단계에서 개입해서 기회의 균등, 출발선을 맞추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요? 네, 존 롤스나 제임스 미드 같은 학자들이 말한 자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아, 자산 소유 민주주의. 좀 생소한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복지국가처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안전망을 넘어서요. 사람들이 애초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생산적인 자산을 좀 폭넓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자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돈 말고 다른 건가요? 네, 금융자산이나 사업 지분 같은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기술, 건강처럼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인적 자본까지 포함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적인 불평등을 나중에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 즉 자산 소유의 불균형 자체를 좀 줄여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재적인 의존성을 키우기보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AI 시대에 이 사전 분배 논의가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기존의 재분배 방식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AI로 인한 부의 집중 속도나 그 규모가 과거 산업혁명 때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와 규모? 네. 정말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부와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기거나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과거의 메디치 가문이나 미국의 로버베런들처럼요. 아, 힘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AI 때문에 경제 시스템 안에서 역할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목소리도 약해질 수 있고요. UBI 같은 재분배 방안도 좋은 취지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닥친 후에야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혹시 과거에 이런 사전 분배적인 접근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나요? 좀 참고할 만한 역사적 경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GIB를 꼽을 수 있어요. GIB이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맞습니다. 삼전 군인들에게 그냥 현금을 준 게 아니었죠.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저리대출 같은 걸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할 돈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에 투자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거죠. 아, 그게 미국의 중산층 형성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하죠.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19세기 미국에서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확대하고 몰일법을 통해
주립대학들, 토지보조금 대학을 설립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고 기회를 넓혀준 거니까요. 결국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기회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AI 시대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UBI, 즉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에 UBC, 보편적 기본 자본이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게 바로 사전 분배적인 아이디어를 AI 시대에 맞게 구체화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UBI가 매달 일정한 소득을 주는 거라면 UBC는 사람들이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자체에 접근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겁니다. 자산이요? GIBill처럼 교육이나 기술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인적 자본 당연히 포함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금융자산, 예를 들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요. 그리고 AI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성,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이용권, 심지어 건강관리 서비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르거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좀 더 넓게 나눠 갖자는 거죠. 와, 범위가 훨씬 넓네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모두가 AI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뭐랄까 주주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스티글리츠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결과의 평등만 볼 게 아니라 기회의 평등, 자산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왜 이 사전 분배가 AI 시대에 특히 더 시급하다고 강조되는 걸까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 때문이에요. AI는 정말 전례 없는 경제적 도약을 가능하게 할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동시에 이게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AI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상상 이상으로 벌려놓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의 초기에 공정한 게임의 룰,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따라잡기 힘든 불평등이 고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빨리 기반을 닦아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의 증폭 효과 때문입니다. AI는 특정 산업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과 사회 영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기술이잖아요. 네, 파급력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폭지 시스템이나 재분배 시스템만으로는 이 변화의 충격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증상만 치료할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 즉 처음부터 존재하는 소유와 접근의 불평등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혹시 속도인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 맞아요. 바로 속도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좀 망설이거나 논의만 하고 있는 사이에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고 그로 인한 부의 집중과 사회 구조 변화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불평등이 고착화되기 전에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분배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필수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기회, 증폭 효과, 그리고 속도. 확실히 AI 시대에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나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부의 집중은 결국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만약 AI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기여가 줄어든다고 느끼면 전통적인 노동 기반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연히 약화될 수 있겠죠. 노동조합이나 그런 조직들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부의 수입 구조도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소득세 중심에서 AI 자본이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세금 중심으로 바뀐다면 시민과 정부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단순히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부의 원천에 대해 어떤 권리와 발언권을 가질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해질 겁니다. 국제적인 관계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AI 기술 개발과 도입 능력에서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면 이게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종속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기존의 발전 경로를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게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불평등이 심해지면 정치 경제적 발언권이 약해지고 그 결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사전 분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AI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되면 경제적 역량 강화가 정치적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좀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AI 시대를 위한 사전 분배 방안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이나 기술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또 AI 도구를 누구나 쉽게 자기 언어와 문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상금을 거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AI 시대를 살아갈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돕자는 거군요. 두 번째 영역은 뭔가요? 두 번째는 생산적 자본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돈인데. 네. 그래서 이런 핵심 인프라를 일종의 디지털 공공재처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서 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혹은 기본 할당량만큼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AI 서비스 가격을 사용자나 사용 목적에 따라 차등화해서 교육용이나 공익적인 목적에는 더 싸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들이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돕는 것도 넓은 의미의 생산적 자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본 투자, 생산적 자본 접근성 확대,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어떤 건가요? 금융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금융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부의 소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이에요. 노르웨이가 석유 발견 후에 그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라고 하죠. 그것처럼 AI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부의 일부를 세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걷어서 국가 AI 국부펀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펀드의 수익을 모든 시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오, 국가 차원의 AI 주주되기네요. 그렇죠. 또 시민들이 직접 AI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시민투자 AI 채권 같은 걸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업들에게는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 기업의 지분 일부를 국가 펀드나 혹은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트럭 운송회사가 자율주행 기술 도입하면서 그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원들 지분으로 돌려준 사례도 있었죠. 우리 사주 ESOP 제도를 AI 시대에 맞게 활성화하거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네요. 인적 자본, 생산적 자본, 금융 자본, 이 세 가지 축으로 접근하는군요. 듣다 보니 역사를 돌아봤을 때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까 노르웨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노르웨이는 북해유전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 앞에서 그 부를 공유하는 길, 즉 국부펀드라는 사전 분배적 장치를 선택했죠. 그 결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요. 반대의 사례도 있겠죠. 그렇죠. 산업혁명 당시 영국을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증기기관 같은 혁신 기술 덕분에 생산성은 엄청나게 향상됐지만 그 이익은 소수의 공장주나 자본가에게 집중됐잖아요. 네,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맞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비참한 생활에 시달렸죠. 결국 이게 러다이트 운동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폭발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노동자들이 분노했던 대상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기계를 부수긴 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죠.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사회적 갈등을 낳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 앞에서 우리는 지금 또다시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노르웨이처럼 사전 분배를 통해 부를 공유하고 더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산업혁명기 영국처럼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 불안이라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역사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사전 분배라는 게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AI 시대를 좀 더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맞기 위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시급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 허둥지둥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판을 잘 짜서 모두가 AI라는 배에 함께 타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새로운 부의 원천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소유하고 활용하고 또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사전 분배의 핵심 질문이죠.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AI 시대의 부의 분배 문제, 특히 사전 분배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가지 사전 분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뭐 인적 자본 투자,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국가 AI 펀드, 시민 투자 채권, 지분 공유 모델 등등.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I가 가져올 미래를 좀 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접근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나 기술 기업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같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과 관련된 더 깊은 자료들이나 AI의 사회적 영향, 또 혁신적인 경제 아이디어들에 대해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